5차시 문제풀이 영상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수업한 건 처음이었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중단원, 대단원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못 다룬 유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테니까, 혹시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 1, BN의 극한값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즉 AN, BN이 지금 수렴한 수열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물어보고 있는 게 AN, BN을 연산한 그러한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죠. 이건 못 쓰라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을 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우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리미트를 이제 각각 수렴한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극한의 성질 쓰셔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두 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구해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럼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빼기 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각각 수렴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b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극한의 성질을 써주게 된다면 5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각각 대입을 해준다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죠? 2번으로 갑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조건에 좀 밑줄 쳐볼까요? AN이 수렴한다라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AN의 극한값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극한의 성질을 자유롭게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조건에서 AN과 관련된 수열의 극한값을 알려줬어요. 자, 지금 AN이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것을 그냥 하나의 알파라는 실수값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의 성질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빼기 2배의 an 더하기 글씨가 왜 이러죠? 2배의 an 더하기 4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은 알파를 이용해서 바로 표현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을 이항시켜줬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은 0 이렇게 값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알파 값은 1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은 1이구나 라고 얻어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번, 3번을 똑같은 문제를 넣어놨네요. 이거는 본시 프린트에서는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요거 이제 3번이에요. 이제 바뀔 거예요. 이게 3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보시면 여러분들 뭐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딱 느낌이 오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 볼까요?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n 요거의 전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알파 n, 베타 n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지금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구하고 싶었던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분을 해주시면 알파 n, 베타 n 곱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즉 곱분의 합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아까 구한 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좀 거슬리고 n도 하나 약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n분의 2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플러스 1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죠. 그리고 둘 다 지금 1차식 1차식 분모도 1차식 분자도 1차식 같은 차수입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1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2 이렇게 해서 2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4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저번에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3차시 주의사항 중에 2차시 주의사항 중에서 이거 함부로 그냥 막 쪼개서 처음부터 변형해서 풀지 말고 일단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일반항부터 먼저 정리해주고 풀어보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일반항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일정한 규칙의 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잘 표현한 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분모에 있는 요 시그마 공식을 우리 외웠던 거죠. 공식 어떻게 돼요? 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것도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분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6을 약분해주고 좀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3n 제곱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지금 이쪽에서 번분수 있죠. 번분수일 때 안쪽 거 계산 곱해주면 분모가 되고요. 바깥쪽 있는 거 곱해주면 분자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 뭐 약분을 들어가도 되겠지만 약분 안 해도 큰 상관없어요. 볼까요? 지금 분모 몇 차예요? 3차식, 그쵸? n제곱 곱하기 n이니까 3차식이 되어 있고요. 분자도 n 1차 3개 곱했으니까 3차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의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 최고차항만 잘 봐주시면 되겠죠? 분모의 최고차항 뭐예요? 그쵸? 전개해보면 얘가 이렇게 n이랑 만났을 때가 최고차항이 될 테니까 3n 세제곱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항은 n, 2n 이렇게 곱해졌을 때가 3차항이 나와서 제일 높은 차수가 될 겁니다. 즉 2n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모는 3n 세제곱. 그럼 우리는 개수분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만 중요하니까 이걸 읽어주게 된다면 3분의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주는 거 이거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가볼까요? 예, 5번입니다. 5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게 갑자기 붙어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들이 약간 직감적으로 느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붙어 있으면 원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새가 나오죠. 근데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요거는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값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 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풀이과정 작성하는 거 어렵다고 했었죠.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요거 풀이과정 작성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기본적으로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요. 그쵸? 마이너스 1과 1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등식 모두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값 n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양수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이 부등식에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2n-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양변에 똑같이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2n-1이라는 식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2n-1이라는 수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식의 특징을 보니까 분모는 2차식, 분자는 1차식이란 말이에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0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2n-1 왼쪽 수열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 수열 얘 둘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에 있는 수열 n제곱 플러스 1분의 2n-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전체 수열의 극한값은 0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떠한 범위 내에 갇혀있는 수열부터 먼저 범위를 설정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곱해가면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마 등비 수열의 극한 설명할 때 이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등비 수열의 극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5의 n제곱, 4의 n제곱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변화를 주도하는 쪽은 항상 밑의 절대값이 큰 쪽이 변화를 주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최고차항 같은 느낌이에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의 최고차항 느낌으로 이렇게 밑의 절대값이 큰 애가 변화를 주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석으로 푸는 걸 보여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냥 리미트를 만약에 취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극한의 성질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4의 n제곱 어디로 가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5의 n제곱 더하기 1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없는 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식을 변형해준다. 식의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분수식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분모에 제일 큰 애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의 극한값은 분모 분자를 똑같이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분모는 4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 그래서 1로 약분이 될 거예요. 근데 분자는 4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n제곱을 묶어줘서 4분의 5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4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4의 n제곱분의 1, 다시 말하면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극한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모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고정된 값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분자를 보니까 4분의 5의 n제곱, 얘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단 말이죠. 뒤에 있는 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으로 수렴하니까. 근데 한쪽이 이미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항식분의 다항식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분모의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준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풀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3의 n 더하기 1제곱을 살짝 이렇게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바꿨었는데요. 요건 나누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모 그냥 보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분자도 무한대 꼴이에요. 있는 그대로 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바꿔준다. 그래서 분모의 가장 큰 거인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나눠주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즉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의 극한값 이제 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주면요. 분모는 1 빼기 이쪽 공비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모가 수렴하죠. 분자는 상수니까 당연히 수렴하고요.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 빼기 0분의 3, 즉 3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별표 5개 포인트. 이런 문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죠. 매우 쉬운 문제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써가면서 풀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처럼 그 가장 큰 쪽,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최고차항처럼 약간 미체 지수가 가장 큰 쪽, 그쪽이 이제 미체 절대값이 가장 큰 쪽이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미체 절대값을 비교해 봤을 때 5의 n제곱 쪽이 훨씬 큰 상황이죠. 이거는 마치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서 분자의 차수가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체 절대값이 큰 쪽 보시면 3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적었었죠. 이렇게 n제곱, n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를 똑같이 맞춰줬을 때 앞에 생기는 개수를 보시게 되면요. 3의 n제곱, 3의 n제곱이 얘가 마치 최고차항의 역할처럼 보시게 되면 같은 차수처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를 읽어주시게 되면 1분의 3, 답도 1분의 3 똑같이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꼴과 푸는 방법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원리 자체도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이제 최고차항의 차수, 요게 중요했다면 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활용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체 절대값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별표 5개 포인트였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수열 아래 2n제곱이라는 애가 수렴한대요. 그리고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아래 2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뭔가 모의 n제곱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하죠.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아래 제곱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의 공비는 뭘까요? 그쵸? 우리 아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n이 1, 2, 3, 4 변해갈 때 얼마만큼 곱해지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공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n이 1, 2, 3 이런 식으로 변해갈 때 n이 1, 2, 3 변해갈 때 아래 2n제곱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면 아래 제곱, 아래 4제곱, 아래 6제곱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얼마만큼 곱해지고 있어요? 아래 제곱만큼. 그래서 공비는 아래 제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의 n제곱 형태로 표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공비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비가 지금 r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였죠. 등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수렴하게 되더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의 제곱값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아래값을 생각해 주게 된다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도 다 제곱하면 4분의 1 나오니까 만족해요.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넣어도 제곱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어진 r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요식을 만족할 수 있는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할 때 여기까지가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거 3분의 r-1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분의 r-1의 n제곱의 공비가 중요해지겠죠. 자, 아까 말했듯이 n제곱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공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제곱 안에 있는 3분의 r-1이라고 하는 식이 공비가 되겠죠. 우리는 얘의 범위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범위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순차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r-1의 범위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범위에서 일식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고요. 양수인 3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r-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3분의 r-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먼저 구해놓고 그거를 아래 2n제곱에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푸시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을 만족할 수 있는 아래 범위를 먼저 찾아주시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라는 거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8번 n이 자연수일 때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 저번에 봤던 발전 문제랑 좀 비슷하죠. 4차식 발전 문제. 그거의 좀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먼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때 x의 범위를 5개로 나누어서 풀었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것을 이제 5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보면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니까 x의 2n제곱이라고 하는 거, 분모의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1 분의 여기는 이제 2n제곱 약분되고 마이너스 1제곱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x분의 1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x의 2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 각각의 분수들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1분의 x분의 1, 다시 말하면 x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x의 2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똑같이 x분의 1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거는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각각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즉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2n제곱, 짝수지수일 때는 1이라는 값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홀수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준다면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범위에서는 x의 2n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애초에 0으로 가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지수가 무한대로 증가를 해버리면 그 전체 지수식 자체는 0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fx에서 x의 2n제곱 0으로 갈 거고 x의 2n-1제곱 또한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1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남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냥 푸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요. x가 1일 때 1 이상일 때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아마 이러한 점근선이 x축인 그래프를 따라갈 거고요. 그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일단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0의 함수값을 가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그렸던 이 하얀 동그라미가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fx의 값은 항상 0이다. 어떤가요? 이런 모양이에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0이 아닌 함수값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니은번 볼게요.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 범위죠. 요 사이 범위일 때 fx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올바른 보기. 자, 세 번째 f1은 0이다. 어떤가요? 맞죠? 0 맞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의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가볼게요. 두 수열 AN, BN 대에서 AN 더하기 BN은 2의 N 더하기 1제곱, AN, BN은 4의 N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 그리고 AN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AN, BN을 일단은 각각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지 이걸 나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합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내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이 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의 N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4가 2의 제곱이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자, 그럼 요거는 다시 표현해보면 2의 n제곱의 제곱 빼기 3의 n제곱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꼴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요건 합차공식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두 개 곱해져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이상으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AN이고 둘 중에 하나가 BN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AN과 BN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AN이 큰 쪽이니까 더 큰 플러스로 연결된 쪽을 한번 AN, 작은 쪽을 BN을 한번 더 보고 AN 더하기 BN이 맞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얘네 둘 더해주게 된다면 3의 n제곱 3의 n제곱 사라지니까
2배의 2의 n제곱 나와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찾았구나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요걸 구하고 싶은 건데요. 뭐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밑의 절대값이 큰 쪽이 변화를 주도한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읽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정석으로 풀어볼게요. 분모의 밑이 더 큰 거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n제곱 쪽은 3의 n제곱으로 나눠지니까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더하기 1. 마찬가지로 분자는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각각 0으로 수렴하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게 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 해결했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오른쪽 그림은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각 변을 n 등분하여 각 변의 평행한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쪼개놨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한대요. 선생님 뭔가 빼먹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으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개수를 bn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an, bn을 주어진 그림에서 구하는 상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낼 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몇 개 예시를 좀 그려보시면서 해결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요거 세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n이 1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쪼겠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다라는 거죠. 1등분 한다는 것은.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요. n이 2라는 것은 이제 2등분, 각각 이렇게 두 개로 쪼개겠다라는 뜻이고요. n이 3일 때는 각각을 3개로 쪼개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n이 1일 때는 뭐 an 되게 단순해요. 한 개.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적어볼게요. A1은 1, 그 다음에 A2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죠. 자, 그 다음에 A3은 9개. 자, 지금 보시면 이거 구한 거는 지금 가로로 1개, 세로로 1개 이렇게 있으니까 1 곱하기 1 이렇게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2, 4로 구한 거고요. 3일 때는 3 곱하기 3 이렇게 구해준 거죠. 자, 그럼 n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n개, 세로 n개니까 n제곱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엔 bn 세보겠습니다. bn은 지금 b1은 지금 보니까 꼭지점 4개, 그래서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2 얘는 지금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이렇게 세줄 수 있을 텐데 요거 세는 방법 보시면 가로로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 3개 있죠. 세로로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 3개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구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3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 곱하기 4, 16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n이 1일 때 2개, 2개, 2일 때 3개, 3개, 3일 때 4개, 4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n일 때는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이렇게 될 테니까 bn은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보시면 2차식분의 2차식 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잘 읽어주면 되겠죠.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 분자의 최고차항 n제곱,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해주면 1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을 때 좀 복잡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세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2n,0을 지나고 1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y절편을 우리가 n에 대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좋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n인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그려줬을 때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n인 1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2n,0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에 있는 점이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1에 접해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 조건에 보니까 an이 0보다 크다, y절편이 0보다 큰 직선을 생각하는 거니까 한번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 지금 y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an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의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접점의 좌표를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두게 된다면 우리 접점을 알 때 원의 접선의 공식 알고 있잖아요. x1, x 더하기 y1, y는 n제곱이다 라는 공식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선이 지금 2n,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그쵸? 2n,0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nx1 여기서 여러분들 가끔씩 착각하는 게 지금 요거 대입하는 것은 x, y에 대입하는 거예요. x1, y1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x, y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자리에 2n을 넣으니까 2nx1 그리고 y 자리에 0 넣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n제곱.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나눠주는 거 상관없죠. 그래서 2분의 n 이렇게 x1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모르는 문자는 우리 x1, y 모르는 값은 x1, y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모르는데 식 지금 한 개 나왔죠. 그러니까 한 개의 식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접점은 지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원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n제곱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x1 아까 구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n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n제곱 구할 수 있겠고요. y1의 제곱은 그러면 계산해주니까 4분의 3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y1을 구해줄 텐데 y1이 지금 음수가 된다는 것은 x1 값이 동일한데 y1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 아래쪽 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n도 자동적으로 음수가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y1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루트만 씌워볼게요. 원래는 뿔마 루트를 붙여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풀어주면 2분의 루트 3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접선을 결국 확정 지어주면 x1 대신에 2분의 n을 대입해주고 y1 대신에 2분의 루트 3n을 대입해주고 얘가 n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기 y가 n이 아니가 y죠. y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y는 마이너스 2분의 n x 더하기 n제곱. 이제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nx 더하기
루트 3분의 2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 n을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루트 3n y는 n 제곱.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2분의 루트 3 n y는 마이너스 2분의 n x 더하기 n 제곱. n을 하나하나 날려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약분해주고 아까처럼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2n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y절편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루트 3분의 2n이라고 하는 게 a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 과정 조금만 줄이고 마지막 과정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an 대신에 루트 3분의 2n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도 1차식, 분자도 1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루트 3분의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 최종답이니까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전 개념들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런 내용이 등장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든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내용 그때그때 복습하시면서 채워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해설 영상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위주로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